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입니다. 마세라티도 이제 전동화에 발을 들였는데요, 각 모델마다 전기차를 모두 추가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동화 모델이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PHEV나 스트롱 하이브리드가 아닌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기블리의 부분 변경 모델에 해당하고요, 2013년 국내 출시했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온 신차입니다. 외관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앞쪽은 헤드램프 안쪽 변화가 약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옆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한데요, 휠이 조금 바뀐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쪽은 조금 더 세련되게 디자인한 테일램프가 차이점인데요, 얼핏 보면 RPLE 컨셉과 닮은 느낌도 듭니다.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의 전체적인 모습은 상어를 닮은 늘씬한 모습이고 쿠페형이죠. 고급 브랜드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들은 대체로 부분 변경 모델의 디자인 변화를 크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작의 디자인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러는 편인데요, 마세라티 역시 기블리의 디자인에 만족도가 높았던 모양입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세련되고 럭셔리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500리터인데요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아래쪽에는 배터리를 모아뒀어요. 일반 12V 배터리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모두 뒤쪽에 넣어 무게 배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실내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얼핏 봐서는 눈치채기 힘들 만큼의 변화인데요, 럭셔리 브랜드답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온통 휘가 맞습니다. A필러, B필러, C필러 그리고 천장 부분은 부드러운 소재의 직물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가죽을 사용해서 또 고급스러움을 살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전에 8.4인치에서 10.1인치로 커졌는데요, 두껍던 베젤이 얇아지면서 동시에 깨끗하고 쨍하고 반응성 높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옆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면적은 훨씬 더 큽니다. 레이싱 헤리티지가 담긴 브랜드답게 시동 버튼은 스티어링 휠 왼쪽 편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간격이 매우 좁고 가속 페달이 튀어나와 있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땜과 동시에 가속 페달을 즉각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의외로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계기판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시창이 있습니다. 보통 마일드 하이브리드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표시해주진 않는데 마세라티는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편의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컵홀더 크기가 작고 무선 충전 패드의 입구가 좁아서 사용하기 좀 불편합니다. 선루프는 작은데 덮개가 수동식입니다.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가 불편한 위치에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뒷좌석은 좁습니다.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좁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3m에 달하는 휠 베이스를 생각하면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과 시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 찌그덕대는 소리는 운전할 때 꽤나 거슬리더라고요. 차양막은 뒤쪽에만 전동식으로 포함됐습니다. 좌석 4곳에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통풍은 앞좌석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확실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영향으로 엔진이 켜지고 꺼질 때 굉장히 조용합니다.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엔진 그 배기음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브랜드인데 자신들의 장점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조금 더 부드럽고 조용한 세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세라티답게 엔진 배기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소리가 커지는데 이때의 느낌이 이전의 마세라티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스포츠 모드를 끄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마세라티가 맞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긴 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들리는 이 터보차저 작동하는 소리, 이건 굉장히 운전자를 자극하는 느낌입니다. 이 사운드 상당히 좋고 2리터 가솔린 치고는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30마력짜리 엔진에 13.6마력의 전기 모터를 더했는데 물론 더 고성능 모델들이 많지만
이 정도 급에서의 가속력이라고 하면 꽤나 고사양으로 취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칭찬할 점은 변속기예요. 8단 자동 변속기인데 GF4의 뒷바퀴 굴림 전용 변속기입니다. BMW에서 많이 쓰고 있는 사양인데, BMW가 굉장히 튜닝을 잘한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그 변속기인데, 마세라티도 이 튜닝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차와의 궁합이 아주 좋아서 특히 패드 시프트를 사용했을 때 정말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요. 실제로 체결되는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거의 포르쉐 PDK와 견줘도 될 만큼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또 노멀 모드로 편하게 다닐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변속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여서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브레이크 성능도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마세라티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성능 브레이크인데요. 제동력도 좋고 균일하게 밟히는 느낌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럽습니다. 서스펜션은 의외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노멀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 승차감이면 고급차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요철을 잘 걸러주고요. 동시에 스트로크가 좀 긴 편이라 큰 요철을 넘을 때는 조금 위아래로 울컥울컥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도 좀 남아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긴 하는데 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범위 자체가 애초에 조금 큰 편이라 노면을 움켜쥐고 가긴 하지만 위아래로는 조금 출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 항속 주행에 더 적합한 느낌인 것 같고, 핸들링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잘해오는 부분인데, 경쟁 모델들 독일 3사들과 비교했을 때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티어링을 돌릴 때의 느낌은 아주 노면 피드백을 깔끔하게 전달하진 않습니다. 조금은 무딘 감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차가 움직이는 코너를 돌아나가는 느낌, 특히 뒤쪽이 따라오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뒷바퀴 굴림 사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이 아주 매끄럽게 안쪽으로 따라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차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아주 경쾌한 느낌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크기와 이 정도 무게에서는 경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전보다 가벼워진 무게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50의 무게 배분 역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블리라는 모델이 가성비가 좋다거나 어떤 편의나 주행 보조 옵션 이런 것들이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경쟁 모델로 꼽을 수 있는 독일 3사와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실내 레이아웃도 조금은 옛날 모습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한들 매력은 아직 충분한 차입니다. 특히 아직 남아있는 배기음, 그리고 이 차의 움직임 같은 건 정말 이탈리안 감성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프리미엄한 독일 3사에 길들여진 분들이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장비들이 빠지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최신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력이 넘치는 차인 데는 틀림이 없습니다. 옵션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좀 뽑자면, 우선 주행 보조 시스템이 부족하고요. 차선 유지하는 기능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 빠졌고, 어라운드 뷰 없습니다. 어라운드 뷰 없고 오토 홀드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들어간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 음향 상당히 좋고요. 무선 카플레이도 굉장히 편하고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가 있고요. 가격이 1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사이를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1억 2천만 원짜리 그란 스포츠 사양입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차가 엄청 많죠. BMW 8 시리즈 그란 쿠페, 메르세데스 벤츠 CLS, 그리고 아우디 A7, 이것뿐만 아니라 5 시리즈나 E클래스 A6 같은 모델들의 위에 등급 고성능 모델들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M550i 같은 모델들도 살 수 있는 가격대인데, 경쟁 모델과 견주어서 뭐가 낫다, 뭐를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에 빠지신 분이라면 아마 독일 3사를 쳐다보지 않으실 거고, 반대로 조금 더 합리적인, 같은 돈에서 조금 더 나은 승차감, 나은 편의장비, 안전장비, 보조장비들을 원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독일 3사로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차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만났던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정숙한 럭셔리 스포츠 세단이었습니다. 스포츠성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이전 기블리 가솔린에서 보기 힘들었던 정숙성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거리 주행, 그랜드 투어러용으로도 적합할 것 같고요. 또 연비가 8.9km로 이전보다는 상당히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주행이 많으신 분들 혹은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도 적합한 모델이 됐습니다. 과거의 그 3리터 가솔린 모델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딱 하나 배기음만 빼면. 자, 이렇게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음은 줄었지만 그래도 승차감과 연료 효율성을 높인 마세라티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 오늘 만나봤고요. 전 또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